네, 마지막 이제 정류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8번. 반도체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자, 4번에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반도체 제작 공정에서 도핑 과정인데,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오히려 저항은 더 감소하게 됩니다. 4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79번. 다음 중 반도체로 만든 PN 접합은 주로 무슨 작용을 하게 됩니까? 3번의 정류작용. 380번. P형 반도체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의 불순물은 4가의 원소가 아니라 불순물은 3가의 원소로 만들게 됩니다. 381번. P형 반도체의 전기 전도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P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공이고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P0, N자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답은 4번이죠. 전공. 382번. 진성 반도체인 4가의 실리콘에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의 안티몬. 383번. PN 접합의 순방향 저항은,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순방향일 때,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주었을 때는 도통이 잘 돼야 되겠죠. 따라서 순방향일 때 저항은 굉장히 작고요. 역방향일 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반대로 하게 되면 저항이 굉장히 크죠. 전류가 흐르지를 못하죠, 잘. 그러니까 이러한 작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류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383번은 기역은 순방향 저항은 작고 역방향 저항은 매우 커서 따라서 이런 걸 가지고 정류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84번. 정류회로를 정류회로에서 평화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맥류분, 파형이 흔들리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평화회로라고 하는 거는 콘덴서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네. 385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요, 고전압으로부터 전압을 분배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고전압을 유기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분배시킬 수 있기 때문에 3번 입력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86번. 반파 정류회로에서 직류전압 200V를 얻는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상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386번. 반파, 단상 반파. 단상 반파는 입력 곱하기 0.45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단상 전파의 경우에는요, 입력 곱하기 0.9. 다음에 삼상 반파의 경우에는 입력 곱하기 1.17. 그 다음에 삼상 전파의 경우에는 입력 곱하기 1.35가 출력이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단상 반파 얘기했으니까 200V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200 나누기 200V에다가 전압 강화가 5V라고 했으니까 205 나누기 0.45 하면은 입력되는 전압이 얼마였을 때? 455V일 때 우리가 출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87번. 단상 반파 정류회로의 전원 전압이 200V. 자, 200V 하게 되면은 그럼 출력은 얼마예요? 200 곱하기 0.45 하게 되면 90V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저항을 몇 옴짜리? 10옴짜리 놨다고 해요. 10옴짜리. 그럼 흐르는 전류 얼마? I는 R분의 V 하니까 9A 되겠죠. 답은 2번. 388번. 반파 정류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치를 2V라고 하면 직류전류의 평균치는 얼마큼이 되는가? R분의 2는 맞는데, 자, 그 다음에 지금 단상 반파이기 때문에 얼마? 0.45 입력에다 0.45를 곱해줘야 되죠. 근데 0.45가 얼마냐? 파이분의 루트 2가 0.45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389번. 단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저항 부하 시 맥동률은 얼마가? 단상 전파일 때 맥동률 48%이고요. 단상 반파일 때 맥동률 121%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390번. 다이오드를 이용한 저항 부하의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맥동률은 단상 반파는 얼마? 121%, 1.21. 3번. 391번. 단상 전파 정류로 직류 450V를 얻는데 필요한 변압기 2차 건선의 전압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상 전파래요. 그러면은 지금 450V 얻으니까 450 나누기 0.9 계산하면 알 수 있겠죠. 500V. 답은 2번.
392번 입력 전압이 220V일 때 삼상 전파 제어 정류 회로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 최대 전압은 점호가 알파가 0도일 때이고 삼상에서 선간 전압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상 전파 제어라고 이야기했죠. 입력 전압이 220일 때. 그러면은 220 곱하기 삼상 전파는 1.35죠. 1.35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 297V. 393번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시류치 2와 직류 평균치 2D0와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입력에다가 얼마예요? 단상 반파는 0.45 곱한 거. 답 4번. 394번. 자, 2는 루트의 2 사인 오메가 t의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직류 전압 평균값. 자, 1.17인 거 뭐예요? 삼상 반파. 답 3번. 395번.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 자기가 껐다 켰다 가능한 거. 이번에 GTO. 396번. 다음 중 2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다이액, SSS, 다이오드 다 2단자인데 1번 SCR은 3단자죠. 그렇죠? 캐소드, 애노드, 게이트가 있으니까요. 397번. SCR에서 게이트 단자의 반도체는 어떤 형태인가? 게이트는 P형입니다. 애노드도 P형, 그 다음에 캐소드만 N형이에요. 398번.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양방향 소자는 뭐냐? 양방향 소자. 트라이에. 끝에 AC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AC가 들어가니까 양방향이죠. 399번.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칭? 이게 트라이액이죠. 그쵸? 400번. 반도체 소자 중에서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1번의 SCS, 이거는 아닙니다. 401번. 다음과 같은 반도체 정류기 중에서 역방향 내전압이 가장 큰 것은 실리콘 정류기. 1번. 402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어느 것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반도체 사이리스터의 제어는 위상각을 제어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턴온 각을 제어시키게 되는 거죠. 403번. 이 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는 어느 것인가? 이 방향성 4번의 트라이액. 404번. 반도체 소자 중에서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거 1번 SCS 4단자예요. 405번. 전압이나 전류의 제어가 불가능한 소자는 무엇인가? 4번의 다이오드는 이거 도통이냐 불통이냐 온오프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 그 제어의 양은 제어할 수는 없죠. 406번. 다음에서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는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거. 1번의 다이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게이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407번. 게이트 조작에 의해 부하 전류 이상으로 유지 전류를 높일 수 있어 게이트 턴온, 턴오프가 가능한 사이리스터는 이번에 GTO. 408번. 역저지 3단자 소자에 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의 SCR. 409번. SCR의 특성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3번에 정방향 및 역방향 제어 특성이 있다? 아니에요. 역방향 제어 특성은 없어요. 정방향을 도통시키는 거지 역방향을 무조건 막는 거죠. 410번. SC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이번에 주전류를 차단하려면 게이트 전압을 0 또는 마이너스로 해야 된다? 어떻게 됩니까? 주전류를 차단하게 되면은 게이트 전압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SCR은 이렇게 돼 있죠. 게이트인데 게이트에서 전류를 흘리는 것 가지고 주전류를 차단할 수는 없어요. 주전류가 차단되는 것은 애노드랑 그 다음에 캐소드에 역방향 전압이 걸리거나 혹은 유지전류 이하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411번. 실리콘 정류 소자 SCR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1번의 교류 부하에서만 가능하다? 아니에요. 직류에서도 가능하죠. SCR. 412번. 사이리스터의 레칭 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사이리스터에서 레칭 전류, 게이트에서 전류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켜지기 시작하는 전류, 턴온 되는 전류가 바로 레칭 전류가 되는 겁니다. 4번. 사이리스터가 턴온 하기 시작하는 전류. 413번. 사이리스터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의 유지 전류는 레칭 전류보다 크다? 유지 전류는 레칭 전류보다 굉장히 작게 됩니다. 유지 전류는 굉장히 작은 전류예요. 414번. 그림은 실리콘 제어 소자인 SCR을 통전시키기 위한 회로도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가 돼 있다고 하면은 SCR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애노드, 그리고 이쪽이 캐소드, 그리고 이쪽이 게이트가 되는데요. 애노드에는 플러스 전원이, 캐소드에는 마이너스, 게이트에는 플러스 전원이 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몇 번? 2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2번이, 그쵸? 근데 3번은 왜 안 되냐? 3번은 V1과 V2가 단락되게 되어 직렬로 결선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415번. SCR을 이용한 인버터 회로에서 SCR이 도통 상태에 있을 때 부하 전류가 20A가 흘렀다.
게이트 동작 범위 내에서 전류를 2분의 1로 감소시키면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게이트에서 전류를 반으로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계속 통과되는 겁니다.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답은 3번 20A죠. 416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사이리스터에는 게이트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의 저지 상태에서 전기가 안 통한 상태에서 온 상태로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게이트 전류를 가해서 도통이 완료되는 시간까지를 우리가 턴 온 시간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이 길면은 스위칭 시에 전력 손실이 많아서 사이리스터 소자가 파괴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 동작을 확보해야 합니다. 1번이죠. 온, 턴 온, 스위칭, 전력 손실. 417번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걸 우리가 초퍼형 인버터라고 하죠. 418번 사이클로 컨버터는 교류를 다른 교류로 주파수만 바꾸는 것을 우리가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합니다. 419번 양 다음 중에서 인버터의 설명으로 바르게 된 것은 인버터는 무엇을 직류를 뭘로 교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인버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여기까지 좀 봤습니다. 이거 정류회로에 있는 기본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들의 이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기기기 문제였었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전기 설비로 넘어가 보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 조금 편해지는 느낌 드십니까? 전기 일반 할 때는요, 아휴, 이거 언제 끝나나? 탄젠트 코사인 막 나오고 할 때는 힘들다 하시지만 뒷부분은 또 쉬운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여기서부터 편안하게 전기 설비로 이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전기 설비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또 어려운 길도 있어야죠. 다시 한번 전기 일반에서 잘 안 풀렸던 문제, 조금 아리송한 문제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전기 기기 설비 한번 하시고 이렇게 몇 번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기에 대한 기초 지식, 공학적 지식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을 겁니다. 설명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전기 설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